LG그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계열사가 어딘가요? 열이면 열 이 회사를 말씀하실 거예요. LG전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곤 해요. 백색가전은 LG. 뛰어난 품질을 근간으로 한 기술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죠. 심지어 최근엔 아이폰에 들어가는 액정도 만듭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인지도가 가장 높은 LG전자에서 그룹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LG의 역사는 전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이 회사는 LG전자의 모태인 금성사가 태어난 시기보다 무려 11년이나 먼저 만들어진 회사예요. 화장품과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화장품 뚜껑을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도 차렸고, 이후에 세제, 비누, 샴푸와 같은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등 여러 합성 원료를 만들어내는 기초산업부터 미래시대의 먹거리로 꼽히는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생산하는 첨단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H스토리는 LG그룹 내 시가총액 1위를 달리며 LG전자와 함께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꼽히고 있는 럭키금성의 L, LG화학입니다. LG그룹의 창업주인 연암 구인의 회장은 1947년 부산 서대신동 자신의 집에 락키화학공업사라는 회사와 공장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는 동동구리무라고 불리는 여성용 크림인 럭키크림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럭키크림의 가격은 다른 회사 제품의 2배인 한 타스에 1,000원이었는데 이 제품은 진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아주 끝내줬다고 해요. 생산 기술이 다른 회사보다 좋았고 해방 이후 물자가 귀한 시대였음에도 제대로 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럭키크림은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한창 잘 팔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장품을 담는 용기의 뚜껑이 너무 잘 깨져서 납품했던 제품이 반품되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자, 그러자 구인의 회장은 깨지지 않는 뚜껑을 만들 수 없을까? 라며 기존의 뚜껑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대체할 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에 이릅니다. 바로 합성수지, 즉 플라스틱인데요. 석유에서 추출되는 원료를 결합해 만든 고분자 화학 물질인 플라스틱은 당시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심지어 플라스틱이라는 말 자체도 생소했던 때라 이 소재를 갖고 깨지지 않는 뚜껑을 만든다? 당시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의 회장은 플라스틱 산업의 가능성과 비전을 믿고 통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럭키크림으로 번 돈 3억 원을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죠. 한 방에. 당시 3억 원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120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아주 엄청나죠. 이 돈으로 부산 범일동에 플라스틱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출기도 미국에서 들여왔어요. 그 이후 1952년 9월부터 플라스틱 빗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박이 났어요. 아주 엄청나게 잘 팔렸죠. 이후에 공장을 확장 이전해서 빗뿐만 아니라 칫솔, 세숫대야, 식기 등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생산하면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리고 1962년 락키 비닐로 공업을 설립하고 세탁세제인 하이타이와 주방용 액체세제 에이퐁 등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화학산업 수준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킵니다. 1974년에는 사명을 럭키로 바꾼 뒤 첨단 기술 개발에 주력하면서 석유화학 사업을 중심으로 생활용품과 정밀화학 등 기존 사업 영역을 더 넓혀나갔어요. 그 다음엔 화장품 사업에 다시 뛰어들었고 이후에 의약품 사업까지 그 분야를 더 확장했죠. 그 결과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매출 1억 원을 달성했고 중국에서도 석유화학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닦기 시작합니다. 요새 이 회사 저 회사 할 거 없이 모두 ESG 경영에 푹 빠져 있잖아요. 이전까지 모든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돈 잘 버는 거, 딱 그거 하나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니까 기업의 가치관 역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고쳐먹은 거죠. 영업이익과 매출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과 같이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자는, 즉 ESG 경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웬만한 회사들은 다 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LG화학 역시 마찬가지죠.
LG화학 최고 경영자인 신학철 부회장은 지난 7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3대 신성장 동력과 함께 ESG 경영을 위한 플랜을 공개했어요. 그 플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친환경 지속 가능성 사업, 전지 소재 중심의 전기 운송 수단, 마지막으로 글로벌 혁신 신약 분야로요. 이 플랜을 실행하기 위해 LG화학은 엄청난 돈을 태웁니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10조 원. 우선 바이오 소재, 재활용 소재, 신재생 에너지 산업 소재 등 지속 가능성을 위한 비즈니스에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브랜드도 새로 론칭하고 썩는 플라스틱인 PBAT도 더 좋은 품질로 만들려고 외부 기술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또 생산 설비도 늘리면서 원래 LG화학에서 제일 잘 나갔던 사업본부인 석유화학 사업본부를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엄청나게 크고 있는 전지 소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화학 산업 분야의 CNT 생산 규모도 원래 1,700톤에서 2025년에는 3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대단하죠?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당뇨, 대사, 항암, 면역의 4개 전략 질환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임상 개발 단계에 진입한 신약 파이프라인도 지속해서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담당하고 있던 전지사업본부를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로 분리했어요.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배터리 사업의 본격적인 확장을 위한 닻을 올린 거죠. 사실 전지사업본부는 LG화학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전기차 분야에 진출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 시장이 아직 설리던 때라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는 분야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선대 회장이었던 고 구본무 회장은 배터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일단 못 먹어도 고 한 거예요. 2009년 세계 첫 양산 전기 자동차인 쉐보레 볼트의 배터리를 단독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테슬라, GM 등 전 세계 여러 자동차 회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어요. 투자가 시장에 통한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발맞춰 투자를 더 늘려가면서 폭풍 성장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LG 하면 다들 전자를 먼저 떠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룹의 뿌리지만 LG전자의 그늘에 가려져 큰 빛을 보지 못했던 기업 LG화학. ESG 경영과 배터리 사업 강화를 연료 삼아 더 큰 도약으로의 항해를 시작한 LG화학의 성장이 기대됩니다.